이제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전화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전화 상담을 요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도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쇼핑하는 법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쇼핑을 하실 텐데요.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검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고객이 남겨놓은 상품평을 꼼꼼하게 읽어보기도 하시죠. 그러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 기업의 주가가 적정한 가격인지 알려고 하지 않거나 투자하는 기업의 내실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는 노력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변하는 가격 변동만 생각하시기보다 평소 쇼핑하듯이 꼼꼼하게 적정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가치를 따져서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지난 9월에 상장된 휠라코리아입니다. 이분은 75,2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신데 75,500원에 매수하셨다가 76,300원에 이익 실현을 이미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약 3주 전이죠. 그때 75,200원에 재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휠라코리아는 상장된 이후에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등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현재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 3개월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와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를 122,500원에 50% 갖고 계신 분, 60대 남성분이신데요. 얼마 전 3중 바닥에서 매수하셨고 쌍바닥에서 재매수, 그리고 지난주에 또다시 매수하시는 등 분할 매수로 이 종목에 대응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께서는 화학주하고 자동차주가 현대 주도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IT로 이 주도주가 옮겨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서 삼성전기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장기로는 내년 중에 16만 원,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13만 5천 원 돌파할 수 있겠다고 스스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십니다. 단기간에 시세가 나오면 절반을 이익 실현하신 이후에 다시 매수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러한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잠시 후 신규원 전문가님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포스코 RCT와 텔레칩스 등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바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3부 시간에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종목이 휠라코리아였죠. 8868님께서 휠라코리아를 75,200원에 4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휠라코리아는 지난 9월 달에 거래소 시장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공모가의 2배인 7만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현재 휠라코리아의 가격대가 8만 원 선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 홍콩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휠라코리아는 이 미국과 또 홍콩, 중국 등에서 상당히 성장성이 돋보입니다. 사실 예.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좀 적자를 보이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분기를 계기로 해갖고 조금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큰 폭의 이익 개선까지도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큰 폭의 성장성이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도까지 최소한 1,500여 개의 이 매장이 설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인들에게도 이 휠라코리아는 참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에 이어서 이 휠라코리아는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그런 인지도 기반을 바탕으로 해갖고 중국 시장에서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계속해서 좀 약간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은 충분히 지금 횡보 구간을 상향 돌파하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니까요. 지금 당장의 매도보다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주당 한 5천 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신 거니까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기입니다. 5050님께서 122,5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장기와 단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IT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12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투자 경력이 10년 되시고 나름대로 자신만의 뚜렷한 매매 기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전에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듯이 3중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고 쌍바닥에서 재매수를 하셨다. 지난주 또다시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신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주도주가 이제 자동차나 화학에서 IT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잘 사신 건가요? 예, 완전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부담스럽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상당히 잘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화학주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은 살짝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도주 성격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IT주도 이제 어느 정도 2,000포인트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무 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업황 자체로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업황입니다. 2011년도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이라든가 LED 조명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호조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기대감으로써 2010년도 후반기에는 투자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안으로 한 13만 5천 원까지는 달성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2011년도까지 가지고 가신다면은 한 2, 3월 안에 한 15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긴 안목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어요. 삼성전기 봤고요. 자, 이번에는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상담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11,25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362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물타기를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고 싶은데 그 시기를 언제쯤 잡아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물타기를 하시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ICT는 역시 포스코 계열사의 이런 최근에 주가 급락과 함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포스코가 어느 정도 개선이 지금 뚜렷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ICT의 그 주가도 향후 불투명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매수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면은 매수를 만약에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면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좀 갖고 계셔야지만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셔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니까요. 지금 당장 물타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덕 파워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매수하신 분의 가격은 7,190원이시고요.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언제쯤 차익 실현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이십니다. 해덕 파워웨이를 사신 분은 6664님이시고요. 7,100원대 사셨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9,300원대니까 굉장히 수익을 또 많이 보고 계십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예, 좀 이름이 생소하지만은 이 기업은 이 선박 방향타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것은 이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지배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좀 이름은 생소하지만은 기업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 독점 기업이면서 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과의 이런 공급 체결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조선업계가 이제 최근에 경기 회복세에 따라 갖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대감과 이러한 실적이 뒷받침된다.
된다면은 좀 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주가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역시 이러한 그 주가는 이러한 실적 개선은 역시 주가로 반영이 돼 있듯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이 심리적인 그 가격대 저항선인 10,000원만 좀 돌파가 된다면은 12,000~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10,000원 선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10,000원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받는다면은 한 9,000원 후반대에서 조금은 물량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그걸 돌파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홀딩 하셔갖고 12,000원까지 바라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텔레칩스 보겠습니다. 텔레칩스를 매수하신 분은 이하나88님이시고요. 텔레칩스를 9,500원에 7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인데 어쩌죠? 진단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제였나요? 월요일 날 주가가 11%나 급락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한 64%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폭탄 매물을 출회되게 만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그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업황 자체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힘든 상황입니다. 뭐 예.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업 또한 2011년도가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사실 2011년도에 큰 폭의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안 좋고 업황이 안 좋아도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그런 업황 자체가 좋았을 때 상당히 큰 폭의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악화되는 기업들은 아예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지금은 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거나 손실을 보신다면은 2010년도 후반에 2011년도에 이 업황이라든가 이 기업들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당장의 손절은 손실을 확정 짓는 거기 때문에 예. 우선은 조금 업황이라든가 기업의 그런 추가 실적 모멘텀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솔 CSN을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요, 2,550원이시고 비중은 10% 정도를 들어가셨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매수한 가격대 부근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052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한솔 CSN도 좀 봐주세요. 예, 이거는 물류업체인데 이제 우리나라 뭐 대형 물류업체는 아니고 한 중형급 되는 그런 물류업체입니다. 예. 하지만 그 중형급 물류업체라고 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쁜 게 아니고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형급 그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나온다면 큰 폭으로 나오지만은 이러한 실적 개선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기업 장사를 잘한다는 겁니다. 순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순이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뭐 적게 팔아도 많이 남긴다는 그러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은 더욱더 뚜렷이 매출 증대가 일어나면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좋을 종목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스권 하단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지지선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2,7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거의 하셨는데 조금은 들고 가셔갖고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은 보시고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SKC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드릴 텐데요. 삼성정밀화학이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이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태양광 장비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SKC 역시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오늘장 1.6%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계속된 신고가 행진이에요. 사신 분의 가격은 33,450원이고요. 비중은 10% 정도 있으십니다. 부산에서 보냅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일단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세요. 예, 아주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비중이 좀 10%라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좋은 기업입니다. 뭐 화학 분야에서 상당히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데 뭐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
10%까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개선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주가 또한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세 상승에 어느 정도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지지가 되면서 물론 뭐 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지지력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고 뭐 실적 면에서도 고부가 가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마진율까지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높은 성장성과 그다음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많이 수익이 나셨지만은 여기에 좀 안주하지 마시고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그러한 비중이기 때문에 4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비록 비중이 10%지만 큰 폭의 수익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이죠. 서울반도체가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분의 매수가가 55,700원이에요. 30%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십니다. 3893님의 종목이고요. 서울반도체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38,000원대입니다. 손절가를 일단 놓치셨죠? 언제까지 좀 길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서울 반도체는 뭐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그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라든가 여유 자금이 조금은 되신다면은 더 하락할 시에는 조금은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조금은 기다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 또한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깨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37,000원 선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면은 이 선에서는 조금은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조금은 평균 단가 낮춰셔갖고 그 매수 단가까지 그 도달하는 기간을 조금은 짧게 가져가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종목이 있어서 한 종목만 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에요. 급작스런 유상증자 소식에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지금 현재 가격 하한가입니다.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증 소식에 차이나 디스카운트까지 겹쳐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수급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 종목을 문의하신 분의 가격을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5027님께서 중국 원양자원을 1,5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적은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인 측면에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라든가 또 이 상장 당시에 문제점이 발각이 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손절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뭐 아직은 팔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예. 사실 그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각이 됐을 때 상당히 조치를 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일장에서 오늘가 하한가가 좀 풀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하한가가 풀리고 어느 정도 그 시세를 줄 수가 있든다면은 좀 물량을 정리하셔갖고 지금 중국 관련주가 상당히 모멘텀은 상당히 좋은데 이 중국 원양자원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려갈 때는 약간 피해서 있는 게 가장 상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내일장 어느 정도 그 거래가 가능하다면은 조금은 물량 정리하시고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은 재미없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현재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1942포인트, 1940선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었고요. 이번 주 열릴 금통위의 그리고 또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주가가 그간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춤한 가운데 개인들만이 사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입니다. 한 1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밀려 있는 가격대인데요. 527포인트고 코스닥 쪽에서도 현재 개인만이 주식을 사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죠.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주요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20회원국의 국제결제은행 실질 실효 환율을 비교한 결과 원화는 지난 9월 81.67로 기준치 100보다 낮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실질 실효 환율은 각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 장기 균형 환율입니다. 따라서 원화의 현 가치는 향후 118.3%가량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화보다 더 저평가된 통화는 G20 중에서 영국 파운드화 뿐이었습니다. 반면 브라질 헤알화는 48% 이상 고평가돼 있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중국의 위안화도 각각 24.6%와 19.7%가량 가치가 높게 매겨졌습니다. 증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공시 위반처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는 그동안 행정 제재 수단이 없어 사법 절차에만 맡기다 보니 제재 시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사범의 부당 이득을 일단 과징금으로 반환하게 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죗값도 치르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입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이 하루 최고 매출을 뜻하는 기네스 매출을 지난 5일 일제히 경신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전국 점포에서 하루에 약 6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작년 최고치보다 19%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5일에 이어 6일과 7일에 사흘 연속 사상 최고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신세계의 하루 매출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0% 이상 늘어났으며 한 달 전보다도 수십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 5일 매출이 하루 기준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고가의 겨울 의류 판매가 늘고 대형 판촉 행사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 간 생활 격차 해소와 지역별 주가 균형 확보를 위해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자치구별, 동별 주거 환경을 평가해 지수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안정성과 편리성, 쾌적성, 지속 가능성으로 분류됐으며 주민 만족도 역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사전 연구를 한 뒤 2014년까지 지수를 개발하고 2015년에 주거 환경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옥지원센터를 세워 한옥 설계와 시공에 관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서울건축재단과 같은 건축 문화 전담 기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 시각 또 상승 반전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940선은 지지가 되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한 상태 52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고요. 이번 주 있을 옵션 만기에 대한 대응책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